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네 번째 토픽인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산업 환경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측면으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가 통합되는 것이 발전하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세계 각국들은 새로운 경제적인 질서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의 두 축이 이제 모색이 됐는데요. 첫 번째 축은 무역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금융 측면이고요. 우선 금융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환위기 때 결국 우리는 IMF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잘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로서 국제통화기금을 의미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후 국제금융의 국제통화체제의 결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기구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역 측면인데요. 무역 측면에는 우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즉 가트라고 합니다. GATT. 여러분들이 강의 교환을 보면 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단 가트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입니다. 이 가트 체제는 1948년에 구축이 되어서 1994년까지 유지가 된 체제입니다. 가트는 결국은 1947년에 발족이 돼서 국제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트 체제가 이렇게 수십 년간 지속되었지만 결국 새로운 체제의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가트 체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두 가지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이 국제 무역 약속을 어길지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을 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결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선진국 중심의 결국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선진국 중심의 의사결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이 가트 체제하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기구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점을 결국은 해소하기 위해서 다자간 무역협정이 결국은 수차례 진행됐는데요. 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국 마지막 무역협정이었던 제8차 다자간 협상이 결국 우루과이에서 개최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즉 UR이 타결됨으로써 1995년 1월부터는 가트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 무역기구, 즉 WTO,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의 약자인 WTO 체제가 결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세계 무역 질서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가트 체제보다는 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결국 다자간 자유무역 규범의 지배하에 세계 각국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WTO 체제란 무엇인가? WTO 체제는 결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죠. 관세란 외국 상품이 어떤 특정국에 들어올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비관세 장벽은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는 형태를 취하진 않지만 뭐 수량 제한이라든가 뭐 아니면 무역을 아예 이제 수입을 금지시킨다든가 뭐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한 전 세계 교역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이런 이제 요인들을 제거 내지는 완화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트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국제무역기구입니다. 또한 WTO가 관할하는 범위도 공산품 분야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이런 또 아주 많은 분야로까지 국제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의 관할하에 놓임으로써 전 세계는 보다 자유로운 교육 자유화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기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급속히 이제 경제 성장을 각국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리게 되고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 교육 자유화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또한 중국이 글로벌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면서 2001년 말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제도권 교육국가로 공인되면서 교육과 투자 환경이 더욱더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알 수 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FDI라고 하는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FDI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로서 각국이 타국에 투자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해외 직접 투자는 국제 간 장기 자본 이동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FDI를 추진하는 결국 기업들은 경영 창가를 통해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 외에 또한 생산, 경영 기술, 인력의 진출, R&D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M&A 현황, 이 기업 간의 인수 및 합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량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DI를 이제 보면요. 1990년대 후반 FDI는 굉장히 이제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2000년에는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FDI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결국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M&A의 경우에도 건수와 금액면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급증한 것을 특히 이제 거래 규모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 덩어리의 결국 M&A가 1990년대 후반부터 결국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표가 첫 번째 측면이고요.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경쟁 체제에 직면하면서 결국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과제와 시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요소의 조달, 또 생산 등에 있어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해외 직접 투자나 M&A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화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인 교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용량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결국
경기 침체기였던 2001년을 제외하면 2001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1 테러가 발생한 연도입니다. 요 2001년을 제외하면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 교재를 보시면 표 3-2에 세계의 경제 성장률과 교육 증가율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이렇게 지표를 보면 실질 GDP는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증가율이 2.8%였지만 2000년에 4.7%, 그리고 2004년에는 5.1%, 교육의 경우에도 1991년에서 95년 평균이 6.2%였다면 2000년에는 12.4%, 2004년에 조금 추락하긴 했지만 10.3%. 그래서 1990년대보다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실질 GDP나 교육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지금 살펴본 몇 가지 개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해 왔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세계 경제는 앞에서 보듯이 글로벌화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서 지역주의화도 또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역주의화는 세계 각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서 결국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역무역협정은 RTA라고 해서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이 지역무역협정은 각국이 또는 각 지역이 경제통합 정도에 따라서 일단 약한 순서부터 우리가 분류하면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그러죠. 이건 앞으로 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이 FTA, 결국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보다 조금 더 경제통합의 강도가 센 관세동맹, CU라고 그러는데요. Customs Union, 관세동맹. 그 다음에 관세동맹보다도 조금 더 결속력이 강한 공동시장, CM이라고 하는 Common Market. 그 다음에 공동시장보다도 조금 더 결속력이 강한 경제동맹, 즉 EU라고 하는 Economic Un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RTA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이 첫 번째 나온 FTA입니다. 이 FTA는 결국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국가들 간에, 여기서 이제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되겠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관세 및 수입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이 가입국 간의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국가 간의 협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무역협정은 거의 대다수가 FTA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지역무역주의화도 글로벌화와 더불어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계경제 지역주의화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에 결성된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이제 약자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주의는 비롯됐는데요. 1990년대 들어와서는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통합이 가속화되고 또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라고 하는데요.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출범되면서 결국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유를 보면 2004년에 체코 등 10개 동유럽 국가가 가입된 바 있고 현재는 영국이 탈퇴해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나프타나 남미 공동시장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미주 자유무역지대 FTAA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4개국이 결국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미주 지역의 35개 국가 중에서 쿠바를 제외한 34개 국가를 한 경제 덩어리로 묶는 FTA가 미국 주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교역 규모로서 EU와 나프타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블록인 중국과 아세안 간의 FTA가 발효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늦긴 했지만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최초로 한칠레 FTA가 체결된 바 있고 다수의 국가들과 결국은 FTA를 추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의 한칠레 FTA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됐는데요. 중남미 시장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FTA는 한싱가포르 FTA인데요. 2006년 3월 2일에 발효된 바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체결한 FTA는 한에프타 FTA입니다. 이 에프타는 결국 유럽 자유무역연합이고 여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이 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최선진 유럽 국가가 되겠습니다. 결국 한 에프타 FTA도 유럽 시장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한 아세안 FTA가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FTA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이 아세안은 1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결한 FTA는 한인도 FTA인데요. 한인도 FTA는 서남아시아 최대의 국가인 인도와 체결한 바 있고 브릭스 국가의 거대 시장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2010년 1월 1일 날 발효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한EU FTA인데요. 2011년 7월 1일 날 발효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우리가 체결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 회원국에서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페루 FTA,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또 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체결된 결국 거대 선진 경제권이고요. 그 다음에 한터키 FTA,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한호주 FTA,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에 대한 그런 교두보, 그 다음에 한캐나다 FTA, 북미 선진 시장에 대한 교두보, 한중 FTA가 결국 2015년 12월 달 발효되면서 결국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인 한중 FTA도 이미 발효된 바 있습니다. 다음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한 콜롬비아 FTA가 각각의 지역적인 그런 거점 역할을 하면서 발효된 바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중일 FTA. 여기는 뭐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그야말로 세계 2위의 경제권인 중국, 세계 3위 경제권인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10위에서 1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동북아 3개국이 그야말로 경제 규모나 산업의 발전 순수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그야말로 가장 또 지역적으로도 인접해 있고요.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외적인 측면이 역시 작용하면서 상당히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체결한 FTA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측면은 산업의 디지털화입니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결국 이것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산업 내 정보화, 산업의 융복합화, 또 소프트 서비스화가 촉진되고 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는 한 3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 내의 정보화가 촉진됨으로써 결국 물론 이렇게 촉진된 데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데 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 또 사업 모델의 변화를 촉진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기업 및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산업의 융합화, 복합화가 진전되어서 새로운 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플러스 NT, INT가 나타나고 있고요. IT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아닙니까? NT는 나노기술. 그 다음에 IT와 CT가 결합하면서 ICT라는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와 BT가 결합해서 IBT. BT는 이제 바이오 기술이죠. 이런 산업 간의 복합화, 융합화가 그야말로 지금 뭐 내가 IT, NT 했지만 IT, NT, BT 또 이렇게 뭐 서로 그야말로 더 연결고리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산업의 소프트와 서비스화는 결국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측면은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입니다. 자,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은 이미 뭐 우리가 너무나 리얼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국도 얼마나 그야말로 빠르게 성장했는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데이터가, 통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78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죠. 78년에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2001년 말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결국 더욱더 정상적인 교육 국가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서 결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도 훨씬 더 증가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우리가 흔히 글로벌 팩토리라고 그러는데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성장했냐면 2004년에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요. 2006년에 가면 세계 4위가 이제 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놓이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드디어 일본과 독일까지도 추월하게 되고 세계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과의 격차를 점점 좁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뭐 시기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2030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과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이런 예상을 가지고 본다면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중국 경제가 GDP 면에서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환경과 중국 경제의 내부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극복되면서 가야 된다는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전제 조건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나온 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자료에 보면 표 3-4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가 있는데요. 우선 뭐 1978년에 중국의 FTA는 18억 달러, 무역 총액은 206억 달러였지만
2000년에 오면 407억 달러의 FTI, 그 다음에 4,743억 달러의 무역 총액, 그 다음에 2004년에 오면 606억 달러의 FTI, 무려 34배 성장했죠. 그 다음에 1조 1,545억 달러의 무역 총액, 이건 56배나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